단돈 100원.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파스 한 장이 수십만 원짜리 비아그라보다 더 강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아침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당신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몸속에 혈관 밸브가 잠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약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굳게 닫힌 남성의 밸브를 단 3초 만에 강제로 열어 젖히는 3가지 기적의 좌표를 공개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잃어버린 20대의 활력을 되찾는 열쇠를 쥐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의학적 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남성분들에게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성의 섬세한 시선과 냉철한 의학적 분석으로 남성 건강의 본질을 연구하는 생명공학 박사 김선현입니다. 진료 현장에서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중년의 남성분들이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를 단순히 노화라는 것을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남성으로서의 수명이 끝났다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저하된 것은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도 기분의 문제도 아니며 철저하게 계산 가능한 유체 역학, fluid dynamics과 신경 전달, 뉴로트랜스미션의 일시적인 오류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성의 활력, 즉 강직도라는 현상은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혈관계의 유압공학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열었을 때 엄청난 압력의 물이 쏟아져 나와 말라붙은 강바닥을 가득 채우는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만을 부여잡고 왜 물이 나오지 않느냐며 그곳을 억지로 자극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남용하고 계십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수도꼭지 자체의 고장이 아닙니다. 저 멀리 수원지에서 오는 메인 배관이 꽉 막혀 있거나 중간에 위치한 핵심 밸브들이 신경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기능 부전은 국소 부위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전신을 순환하는 혈류 역학, 헤모다이나믹스의 거대한 흐름이 특정 구간에서 차단된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시할 솔루션은 바로 그 막혀버린 혈관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매우 과학적이고도 즉각적인 경피적 열자극 요법입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파스를 이용하지만 그 원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바이오해킹 기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부착된 파스가 보내는 지속적인 화학적 온열 자극은 피부 표면의 감각 수용체, 특히 바닐로이드 수용체 TRPV1를 활성화합니다. 이 자극은 척수의 신경망을 타고 빛의 속도로 뇌의 시상하부로 전달되어 해당 부위의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라는 긴급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제가 서두에 3초라고 말씀드린 의학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혈액이 차오르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파스를 붙이는 순간 피부의 감각신경이 뇌에 신호를 전달하여 자율신경계의 스위치를 켜는 과정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전기 생리학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신경계와 혈관계의 연결, 고리 커플링을 다시 이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고가의 영양제나 보양식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고옥탄 연료를 주입해도 엔진으로 가는 연료관이 석회화되거나 수축하여 막혀 있다면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핵심은 혈관
내 피세포, 엔도텔리얼 셀스 낫을 자극하여 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라는 혈관 확장 물질을 자체적으로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산화질소는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기적의 물질로 좁아진 혈관벽의 평활근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관의 직경을 확장합니다. 마치 꽉 막힌 좁은 골목길을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장하듯 혈액이 거침없이 흐르게 만드는 생물학적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하고 지속적인 온열 자극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결정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약국에 가시면 파스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성질의 파스, hot patch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멘톨 성분이 주가되어 시원한 느낌을 주는 콜파스는 급성 염증이나 타박상에 쓰이는 것으로 혈관을 수축시켜 붓기를 빼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혈관 확장 및 혈류량 증대라는 목표와 정반대로 작용하여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혈관을 쪼그라뜨리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열어젖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캡사이신이나 노닐 삼바닐리라미드 성분이 함유되어 온열감을 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이 요법의 첫 번째 성공 조건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안내할 세 곳의 해부학적 좌표는 우리 몸의 혈류가 집결하고 분산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들은 혈관과 신경이 가장 밀집해 있는 신경혈관 다발 (Neurovascular bundle)이 지나가는 길목이면서도 현대인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가장 쉽게 막히고 차가워지는 취약 지점 (weak point이기도 합니다. 이 세 지점을 정확히 공략한다면 여러분은 외부의 약물 투입 없이도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치유력과 회복 탄력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정밀하게 분석해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타깃은 바로 남성 에너지의 원천이자 저장소인 하복부, 의학적으로는 복부 대동맥의 분기점이 위치한 곳입니다. 첫 번째 관문인 하복부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이 우리 몸의 가장 굵은 도로인 복부 대동맥을 타고 내려오다가 배꼽 주변에서 양쪽 다리와 골반 내부로 갈라지는 거대한 분기점이 바로 이곳에 위치합니다. 마치 서울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강남대로처럼 모든 에너지가 집결하고 재분배되는 핵심 허브 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다수 중년 남성들의 하복부는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운동 부족,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차갑게 식어버린 동토의 땅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생존 본능이 매우 강력하여 중심천이 떨어지거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와 심장 같은 주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뇌는 즉각적으로 말초 부위, 특히 생식기 쪽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 열 손실을 막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번식과 관련된 기능은 사치라고 판단한 뇌가 그쪽으로 향하는 혈류 밸브를 가차없이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메인 밸브가 잠겨 있어 약효가 말초까지 전달될 리 만무합니다. 실제로 적외선 체열 진단이 DITI로 검사해보면 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의 90% 이상이 하복부가 파랗게 나타나는 심각한 냉증 소견을 보입니다. 이 굳게 닫힌 차가운 밸브를 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강력한 열 자극을 가해 뇌가 스스로 빗장을 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확한 타겟 포인트는 배꼽에서 본인의 손가락 3마디 정도 아래인 단전, 혈자리와 치골 사이의 정중앙 부위입니다. 이곳은 해부학적으로 내장 골동맥과 음경동맥으로 이어지는 혈관의 뿌리가 위치한 곳으로 이곳을 자극하면 신호가 직통으로 전달됩니다. 이곳에 온열 파스를 부착하고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경과하면 여러분은 단순한 피부의 뜨거움을 넘어 뱃속 깊은 장기에서부터 묵직한 열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수축되어 있던 복부 대동맥의 분지들이 이완되면서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하반신으로 쏟아져 내려가는 생리학적 신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느낌을 처음 경험하실 때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발끝까지 찌릿한 전류가 통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혈액 공급 부족으로 허혈 상태에 있던 말초 신경들이 다시 산소를 공급받으며 보내는 환희의 신호이자 회복의 증거입니다. 하복부라는 첫 번째 관문을 뚫어 혈액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우리는 그 혈액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더 좁고 복잡한 길을 정비해야 합니다. 복부를 통과한 혈액은 이제 서해부, 흔히 사타구니라 불리는 험난한 미로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타겟 장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략해야 할 두 번째 좌표입니다. 서해부는 대퇴동맥과 정맥, 림프관, 그리고 수많은 신경 다발이 얽혀 있는 인체에서 가장 복잡한 교차로입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의 좌식 생활 습관이 이 중요한 교차로를 항상 꽉 막힌 상습 정체 구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운전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서해부는 끊임없이 접히고 눌리며 압박받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 콸콸 흐르는 고무호스를 반으로 꽉 접어놓은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이렇게 꺾여 있는 서해부의 혈관 내부는 와류가 발생하고 혈전이 생기기 쉬우며 만성적인 혈류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근육과 근막이 딱딱하게 유착되면 그 아래를 지나가는 대퇴동맥을 물리적으로 압박하여 혈류 속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활력 저하와 더불어 허벅지 안쪽이 저리거나 뻐근한 증상을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서해부 포착 증후군과 유사한 막힘 현상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관문을 뚫지 못하면 앞서 하복부에서 아무리 많은 혈액을 내려보내도 병목 현상 바들넥에 걸려 다시 상체로 역류해버리고 맙니다. 이 죽음의 협곡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 파스 요법을 아주 정교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서해부는 피부가 매우 얇고 예민하며 림프절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 무작정 강한 자극을 주었다가는 접촉성 피부염 같은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근육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스마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스를 절반 크기로 잘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붙여야 할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는 사타구니가 접히는 주름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을 때 펄떡거리는 맥박이 느껴지는 바로 그 대퇴동맥의 박동 지점입니다. 이곳에 파스를 부착하면 마치 꽉 끼는 스키니진을 벗어던진 것처럼 하체가 가벼워지고 피가 통하는 시원한 개방감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서해부라는 톨게이트가 열리면서 혈액이 생식기 주변의 모세혈관으로 거침없이 진입하고 있다는 청신호입니다. 이렇게 하복부와 서해부라는 두 개의 물리적인 유압 밸브를 열어젖혔다면 여러분은 이미 90%의 성공을 거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결정적이고 신비로운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복부와 서해부를 통해 혈관이라는 하드웨어를 정비했다면
이제는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즉 신경계를 제어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연료 탱크에 최고급 휘발유가 가득 차 있고 연료관이 뚫려 있어도 시동을 거는 전기 스파크가 튀지 않으면 엔진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혈관에 피가 가득 차 있어도 이 신경 스위치를 켜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 순환에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이 신경을 깨우는 방법에는 무지하여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하곤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몸의 앞쪽이 아닌 뒤쪽으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기능을 통제하는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마스터키는 바로 등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공개할 결정적인 관문은 바로 척추의 맨 끝자락에 위치한 천골 사크룸이라 불리는 뼈이자 신경의 집합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을 때나 이곳을 신경 쓰지. 정작 남성 기능의 핵심 컨트롤 타워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볼 때 천골은 골반 장기의 기능을 관장하는 골반 내장 신경, pelvic splanchnic nerves이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의학적으로 발기라는 생리적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혈액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뇌에서 지금은 안전하니 생식 활동을 해도 좋다라는 허락 신호가 떨어져야 합니다. 이 허락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부교감 신경인데 이 신경은 우리가 마음 편히 쉴 때나 깊은 잠을 잘 때 활성화되는 휴식 신경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하면 교감 신경이라는 전투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현대 남성들의 가장 큰 비극은 과도한 업무와 경쟁,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이 전투 모드인 교감 신경이 24시간 내내 과항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병사가 총알이 빗발치는데 사랑을 나눌 여유가 없는 것처럼 뇌는 당신의 몸을 항상 전시 상황, emergency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감 신경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생존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뇌가 생식기로 가는 신경 회로를 차단해버려 절대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천골 부위를 따뜻하게 데워주어 강제로 전투 모드를 끄고 휴식 모드로 전환시키는 파스 요법입니다. 천골 주변의 피부와 근육에 지속적인 온열 자극을 주면 뇌는 이를 안전하고 편안한 신호로 받아들이며 억눌려 있던 부교감 신경을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의지나 마인드 컨트롤로 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의 강제 리부팅 과정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엉덩이 골이 시작되는 부분, 바로 위쪽에 만져지는 평평한 역삼각형 모양의 뼈가 있는 곳입니다. 손으로 척추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요추가 끝나고 엉덩이 근육이 시작되는 지점에 약간 튀어나온 판 같은 뼈가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이곳 천골의 정중앙, 꼬리뼈, 바로 위쪽에 온열 파스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곳은 피하 지방이 적고 신경 다발이 피부 표면과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어 열 전달 효율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위치에 파스를 붙이고 30분 정도가 지나면 등 뒤에서부터 은은한 온기가 척추를 타고 뇌까지 퍼지면서 전신의 긴장이 툭하고 끊어지는 이완 반응, relaxation response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던 힘이 빠지고 호흡이 깊어지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 순간이 바로 교감 신경이 꺼지고 부교감 신경이 켜지는 기적의 타이밍입니다. 이 신경 스위치가 켜져야만 비로소 앞서 열어놓은 하복부와 서해부의 혈관 밸브를 통해 들어온 혈액이 해면체 내에 갇힐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을 보내는 것만 생각하고 가두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혈액을 가두는 힘, venous occlusion mechanism은 전적으로 이 신경계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천골파스 요법은 풀려버린 골반저근의 신경을 다시 조여주어 한 번 들어온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천골 요법은 수면 중에 시행했을 때 그 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샤워를 마치고 천골에 파스를 붙이고 잠자리에 들면 밤사이 뇌는 깊은 렘렘 수면 상태로 진입하고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촉진됩니다. 동시에 부교감 신경이 최고조로 활성화되면서 야간 발기 현상, Nocturnal Pineal Tumescence 이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성기의 재활 훈련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 몸은 스스로 혈액을 펌핑하며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고 섬유화되어 굳어있던 해면체 조직을 재생시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묵직하게 솟아오른 텐트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밤사이 이루어진 자가 치유 과정 때문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10년 만에 아침 인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감격해하며 말씀하시는 비결이 바로 이 천골의 신경 스위치를 켰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파스 한 장을 엉덩이 위에 붙였을 뿐인데 뇌의 신경 회로가 재부팅되면서 잃어버렸던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복부와 서해부 그리고 천골이라는 세 곳의 황금 포인트는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복부는 혈액을 공급하는 수원지 소스 역할을 하고 서해부는 그 혈액이 지나가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며 천골은 그 모든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관제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남성의 활력은 거짓말처럼 되살아나고 20대 못지않은 강직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과연 이 세 곳을 매일 다 붙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서가 있는 것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세 군데를 동시에 다 붙인다고 해서 효과가 3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피부 트러블이나 과도한 열감으로 피로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비에오리듬에 맞춘 전략적인 요일별 로테이션 스케줄입니다. 이 타이밍의 법칙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명당 자리를 알고 있어도 그 효과를 100% 끌어내지 못하고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333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3일은 공격적으로 자극하고 3일은 휴식하며 관찰하는 아주 과학적인 루틴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반응하기까지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임계점, 트레스홀드를 넘어야만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요일별 실천 가이드는 여러분의 생활 패턴과 호르몬 주기에 맞춰 가장 효율적으로 혈관과 신경을 깨우는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메모 준비를 하시고 이 스케줄대로 딱 3주만 따라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침실 라이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주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에너지의 베이스 캠프인 하복부 집중 공략 기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주말 동안 흐트러진 생체 리듬을 바로잡고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복부의 신부천을 끌어올려 에너지의 기초를 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저녁 샤워 후에는 하복부에만 온열 파스를 붙이고 최소 40분 이상 유지하며 복식 호흡을 병행하여 열기를 전신으로 퍼뜨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아랫배에 집중하며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는 마인드 컨트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주 중반의 피로가 가장 많이 쌓이는 시점으로 서해부의 림프절이 막혀
하체 부종이 심해지고 혈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는 날입니다. 이날 저녁에는 과감하게 하복부를 쉬게 하고 양쪽 서해부 라인에 파스를 반으로 잘라 붙여 꽉 막힌 림프와 혈관의 톨게이트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서해부의 막힘이 뚫리면 하복부에 모여있던 뜨거운 혈액이 본물 터지듯 다리와 중심부로 쏟아져 내려가며 묵직한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목요일 밤은 다가오는 주말을 대비하여 성기능의 최종 스위치인 천골의 신경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이미 월, 화, 수 3일 동안 혈관을 충분히 열어놓고 기를 닦아 놓았기 때문에 이때 천골에 가해지는 자극은 평소보다 몇 배 더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목요일 밤 잠들기 직전에 천골에 온열 파스를 붙이고 침대에 누우면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와 뇌를 깊은 휴식 모드로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교감 신경이 극도로 활성화되면서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고 꿈속에서도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쏘스라치게 놀라실 텐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생리학적 승리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주말인 일요일까지는 파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을 확인하는 휴식기입니다. 파스라는 보조 마키 없이도 내 몸의 엔진이 얼마나 힘차게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하고 피부에게도 숨 쉴 틈을 주어 내성이나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매일 붙이려 하시지만 쉬는 날이 있어야 우리 몸의 감각 수용체들이 예민함을 유지하여 다음 주에 다시 붙였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333 법칙을 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몸은 파스가 없어도 스스로 열을 내는 자생력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의학적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파스 요법은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이나 저온 화상을 입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파스를 떼어낼 때 귀찮다는 이유로 확 뜯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피부의 각질층을 손상시켜 다음 날 파스를 붙일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파스를 제거할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로 충분히 불리거나 오일을 발라 접착제를 녹인 상태에서 털이 난 결을 따라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떼어낸 자리에는 반드시 보습 로션을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해 주어야만 장기간 꾸준히 이 요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 신경의 감각이 둔해져 있어 뜨거움을 잘 느끼지 못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반드시 손등으로 온도를 체크하고 부착 시간도 일반인의 절반인 20분 이내로 짧게 시작하여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 역시 갑작스러운 혈관 확장은 일시적인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파스를 작게 잘라 붙여보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러움이 없는지 확인한 후 점차 크기를 키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이 요법을 통해 절망의 끝에서 기적적으로 회생하신 한 70대 환자분의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올해로 72이 되신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처음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그분의 모습은 고목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진 상태였습니다. 10년 전 사별하신 후 찾아온 급격한 우울감과 기능상실로 인해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좋다는 시술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고령과 기저질환 때문에 모두 거절당하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 그분의 혈관 탄력도는 90대에 가까울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고 하복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약물 치료 대신 오늘 설명해드린 파스 요법을 처방해드리며 속는 셈치고 딱 한 달만 해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고작 파스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밤 정해진 위치에 파스를 붙이셨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랫배의 냉기가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고 정확히 한 달 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박 선생님의 얼굴에는 10년은 젊어 보이는 혈색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반응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을 넘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존재의 확인이자 남성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올바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몰라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녹이 슬어 작동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이가 많아서 혹은 지병이 있어서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발 그 생각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복하려는 항상성, 내 호모스테이시스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자극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하복부, 서해부, 그리고 청골의 파스 요법은 여러분의 잠든 세포를 깨우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단돈 몇백 원과 하루 30분의 투자로 잃어버린 10년의 청춘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남는 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방법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보다 더 강력하고 근본적입니다. 지금 당장 영상을 끄고 서랍 속에 굴러다니는 파스를 찾아 가위를 들고 제가 알려드린 그 위치에 정확하게 붙여보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붙인 작은 파스 조각 하나가 내일 아침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분들과 동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법이며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신의 변화된 경험담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라며 그 불씨가 거대한 활력의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스 요법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기적의 5분 림프 마사지법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파스 요법 꼭 실천하시고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